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태풍이 하나 끝나니까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꼭 피해 입지 않도록 이번 그 태풍에는 피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번엔 꼭 그런 피해 입지 않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죠.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태풍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분위기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9일 전에 멤버십에서 안내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이전에 저는 이제 살짝 방송에서 꺾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100%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미리 시그널을 드리고 사인을 드리면 준비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때 이제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1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 오를 것처럼 보이다 바로 내리는 경우가 많고, 내릴 것처럼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봉을 보시면, TQ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오를 것처럼 하다가 못 오르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오를 것처럼 하다가 못 오릅니다. 어디서 막혀요? 위에 저항선들에서 계속 막힙니다. 여기 검노선에서 막혔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락장으로 시작이 되면 이 반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1차 38 정도까지 일봉상 보시면 되겠다. 왔어요, 여기.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38.7인가? 여기 38.7. 여기까지 가서 지금 꼬리를 꼬리는 아니죠. 도지형으로, 양봉이라고 보긴 뭐 하지만, 살짝 어쨌든, 빨간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최저가 37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좋고요. 여기서 반등해야 돼요. 하면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고, 여기서 37을 깨고 그 밑으로 간다 그러면 좀 생각하기 싫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하락 추세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은 됐고, 그죠? 대신 내려가면 이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올라가길 바라겠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일 전인데 2일 전에 매도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1일쯤 되잖아요. 이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전체 미국 주식의 30%, TQ도 마찬가지고요.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했죠? 고점 매도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올라갔으면 아쉬울 수 있는데 떨어질 줄 알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차트상 흐름이 고점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미리 해놓으시고, 그게 태풍이 발생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기 전에 집도 정비하고 창문 틀에도 테이프 맞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지 붙이고, 그죠?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보유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을 들고 언제 다시 사면 되나, 이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현금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T증권, T증권의 댓글인데, 참 이래서 이 아이디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샀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팔아야 할까요? 주식 고수들 97%가 팔았다고 이 T증권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딱 사셨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모르고 주식하시면 당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 차트에서 제가 늘상 강조드리죠. 검노선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이라고요. 하락이고, 여기 보면 회색 영역. 자, 여기 지금 회색 영역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 좋은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등을 해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딱 회색 영역까지 저점 잡고 올라왔거든요. 이러면 다행인데, 여기서 깨진다. 그러면 사실은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300분 봉상 보면 여기 저 회색 영역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홀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전체 경제상으로도 미국도 좋지 않아요. 전기차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테슬라하고 뭐 루시드, 리비안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기가 꺾이고
주문했던 것이 다 팔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들도 항상 그 운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루시드나 리비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해서 차는 나가는데 과연 운영 자금이 있냐? 그쵸? 예, 부품을 사고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가 취소가 되고 안 나가면 그걸 버틸 수 있냐? 테슬라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경기 침체되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들은 전기 버스 관련된 회사들이죠. 예,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도 어떻습니까?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가구당 순자산이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했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부동산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주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가계 순자산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식이 떨어지면 그걸 현금으로 바꿔놨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떨어지더라도 소득이나 예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GDP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줄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큰 추세가 집값도 지금 너무 비싼 상황 맞고요. 주식도 사실은 버블 근처까지는 가 있죠. 뭐 버블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상 버블에 가깝다. 그럼 이게 꺾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안 좋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진짜 한 20년 만에 처음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국민 순자산 규모 추이 보시면 어려워도 2008, 10년, 11년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 꺾인다는 건 한번 생각 꼭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장도 2차 전지부터 지금 쭉쭉 올라가고는 있지만 소강 상태 지나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경기랑 상관없이 100% 상관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몇 종목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신용이 17조 돌파했죠. 지금 20조가 넘었습니다. 4월에도 넘었지만 지금도 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 그 증권사에서 뭐 합니까? 신용은 결국은 주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발생하고 주가 폭락으로 연쇄 하락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증권사들이 신용으로 이제 빌려줬던 돈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한도를 묶어버리죠. 한도를 묶으면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까? 당연히 개인입니다. 회사들의 신용 한도를 묶지 않아요. 개인만 묶고, 그럼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1000만 원 신용을 쓸 수 있는데 얘가 200으로 줄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매매가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5배 이상 나올 거잖아요. 그럼 주가 상당히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서 저는 좀 현금 확보하시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늘상 현금 지금 강조하죠. 그래서 그 현금을 근데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데 전체 장이 좋은지 몇 종목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 플러스가 많은지 마이너스가 많은지 보시면 돼요. 저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다 줄였어요. 이번 기회에 지금 거의 한 50% 줄이고 몇 종목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금액은 돈은 어디다 가야 되냐? 가장 대표적으로 CMA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계좌에 샘플 계좌 한 1억 1천 정도 있는 거에 CMA가 여기죠. 6,800 있고, 뭐 RP 조금 사놓은 게 있고, 그리고 예수금이 한 1,000 정도 있어서 뭐 계좌 대비는 한 70% 갖고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 CMA가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계좌만 쓰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증권사를 5개 정도 쓰거든요. 여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돈을 각 증권사에 보낼 때 한두 개는 이제 연계계좌라고 해서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쫙 모아놨다가 타 증권사로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거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봤는데 제가 VIP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제 뭐 다 한쪽으로 몰아라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각 증권사마다 뭐 많이 쓰는, 개인이 많이 쓰는 이제 K증권사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증권사별로 어디나 HTS가 좋고 어디는 수수료가 좋고 어디는 환전이 좋고 이래서
저도 한 5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거 뭐 샘플 테스트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고 돈 한두 번 보내다 보면요, 뭐 1,000원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거 작년에 많이 나왔었죠. 금리가 내려가도 아직은 메리트가 있다. 왜냐? CMA가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권사 CMA가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예금 적금 넣자니 돈 묶이잖아요. 한 3개월 있다가 진짜 제가 한꺼번에 뭐 좀 사야겠다, 주식이나 ETF를 사야겠다고 할 때 깨봐야 이자 안 나오니까 지금이야말로 파킹 통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킹 통장은 고금리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상금으로 쓸 목돈이나 뭐 몇천만 원 정도, 예금자 보호가 5천이니까 파킹 통장을 주로 거래하는 그 통장들은 온라인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은행들보다 여기 보시면 K뱅크, 그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OK저축은행 뭐 이렇게 있는데 각각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토스뱅크 쓰고 있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 수수료가 없다는 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 자연스럽게, 역시 증권, 미국에서 로빈후드가 유행했던 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수수료가 저렴하고, MTS지. MTS가 되게 편하게 돼 있다. 근데 역시, 지금 앞으로의 증권은 제가 볼 땐 그냥 전산 프로그램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는 좀 넣고 있고, 5천만 원까지는 2.3, 그 초과는 4%니까, 뭐, 요 정도도 저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깐 뭐 2, 300 넣어놓고, 뭐, 1,000만 원, 요 정도 단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참 편하다. 그래서 여기를 괜히 그냥, 여기 보시면, 계좌가 각각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자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CMA로 다 보냈다가, 뭐 살 때, 이거 너무 귀찮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파킹 통장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요 토스뱅크는 토스증권하고도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죠. 한어플로 되잖아요. 그게 저는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 2.3%를 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토스뱅크, 여기에 이제 뭐 94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매일 찍히죠. 매일 얼마의 이자가 쌓인다.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이자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가 편했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계좌가 한 500에서 1000 사이 왔다 갔다 하게 제가 그냥 따로 빼둔 계좌입니다. 제가 그냥 비상금 계좌 같은 거예요. 근데 놀리기가 싫어서 이걸 파킹 통장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저는 이 토스뱅크 보시면, 토스증권이죠, 이제. 증권에서 보시면 주문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소수점 주문도 있죠. 그 다음에 수량으로 주문도 할 수 있고 주식 모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올해 이거를 해보고 이거 신세계다. 주식을 맨날 하는 저도 솔직히 하루에 10,000원씩 계속 사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ETF도 그 10,000원짜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면 모르겠는데 소액으로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냥 이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이쪽 통장에 일부 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그럼 9달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0원 조금 넣는 금액인데,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이 10달러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900달러를 사려면 한 번에 사도 되죠.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 이거 900달러 한 번에 사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주식 모으기를 9달러씩 100일 동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단에, 하락해도 평단에 걸리겠죠?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효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2월부터 이걸 좀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 G포트라고 하죠. 제가 한 2주 전에 안내드렸던, 자, 그 G포트를 월가 대가의 포트들입니다. 거기서 좋은 종목들만 뽑아서 이렇게 계속 샀어요. 사갖고 5%가 넘으면 25%를 보유량의 25% 매도해서 익절하고요. 그 다음에 10% 넘으면 나머지 25% 매도해서 그럼 50% 남겠죠.
그럼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렇게 9달러씩 매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는 요 정도 수익, 4월엔 요 정도 수익. 계속 났죠? 예, 이 수익금이 이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제가 500만 원 정도 써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얼마인가요? 한 20% 되죠? 예. 그냥 원금 대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주식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돈들은, 나머지 한 뭐 3, 400은 사실 이 토스뱅크 이쪽에 넣어서, 이게 파켓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자 받았거든요. 이자 받다가 여기서 달러 환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보내놓고 뭐 송금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환전 딱 누르면 이 은행에서 그냥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최근 어떻게 됐었죠? 쭉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 내려오는 구간 동안 하루에 3만원, 5만원씩 떨어질 때마다 환전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예요. 증권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자동 환전 또는 원화로 아예 대체를 해주죠. 그런데 그래도 매일 그 달러 부족하다는 게 참 저는 보기가 불편해서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 주문이라고 있죠. 여기 조건 주문이 있어요. 근데 MTS는 아직도 저도 이제 많이 강의에 안내 드려 보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원화로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달러로 바꾸시면 되고요. 위쪽에 종목 위쪽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달러라면 달러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보다 높으면 몇 주 사주세요. 이렇게 딱 걸면 잘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국내는 90일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무한정인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걸어둘 수 있으니까 전산 시스템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하락장은 한두 달 게임이 아닙니다. 3년 이상의 게임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한 달은 아니겠죠. 1년 안에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예수금을 이자 받는 CMA나 이런 파킹 통장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분할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곧 좋은 때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한정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그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G포트를 안내를 드리면서도 TQ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한 4일 전 건가 그렇습니다. TQ가 마이너스 5.47인데 7.13까지 이만큼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저는 수익을 하나도 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양전된 적이 없습니다. 4일 동안. 계속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목 안에서는 여기 노보노디스크는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지난번에 11일 전에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까처럼 이렇게 분할 매수한 거예요. 20%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 여기서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존슨앤존스도 5% 갔고요. 그 다음에 암젠 13.76 갔었고 AMD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빅테크들이라 좀 내려가긴 했어도 또 특이한 버크셔 서웨이가 요새 갑자기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골라 이렇게 포트로 구성하시면 지수에서 방어가 안 되는, 지수에서 한번 내려갈 때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고 제가 포트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어도 오르는 녀석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지금 TQ나 뭐 이렇게 레버리지 인버스 보면 드디어 속슬의 인버스죠. SOXS가 양전됐어요. 이러면 저는 이제 요걸 샀죠.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동안은 SOXL은 안 사고요. 이걸 샀어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올라간다 치면 이거 매도해서 이거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주린이는 하지 마셔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분할로 매수하거든요. 여러분 분할 매수만 정말 잘 쓰시고 파킹 통장의 이자율, CMA의 이자율을 잘 쓰시면서 나눠 사서 기간에서 승부를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락장은 기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이기려고 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비싼 것보다 싼 것을 지금 내려가는 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꾸준히 매입해야 되는데 통찰력에서 앞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뭐 전문가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자들이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것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워드 막스 같은 분이 이러는 거고 우리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투자 대상은 TQ도 맞고 미국 주식도 맞고 국내 주식 중에 2차전지도 맞아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죠.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꾸준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장기 대응하시면 정말 이 험난한 시장에서 승자가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내 시스템, 꾸준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